안녕하십니까. 한국뒷가신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제가 주말마다 호치민이나 끈터 늘 여행을 가는데 이번 주에는 여행을 못 가고 메콩대학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메콩대학교 교육부 평가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그래서 오늘은 또 피곤하고 그래서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학교 앞 제가 자주 오는 골드티에 낮에 이렇게 왔습니다. 낮에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7년에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책을 냈는데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북인에서 냈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내자고 벌써 제게 제안을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개정판 작업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2017년도에 집필할 때 디카시 마니아 카페에 제가 연재를 한 것인데 굉장히 단시간에 쓴 겁니다. 집중하면은 개정판도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집중을 못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시가 근자에는 교양뿐만 아니라 문해 창작가 전공 수업에도 현장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아이디 로코라는 이름으로 쓴 디카시가 뭔데요? 디카시 창작 입문 서평이라는 이 서평을 한번 쭉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디카시 창작 입문에서 그 디카시에 대해서 개념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문해 창작가 학생인 로코 씨는 아주 서평을 긍정 일변도로 써 주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읽고 좋은 관점으로 바라본 그런 서평인데 제가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가 뭔데? 머릿속 스쳐 지나간 생각. 문해 창작가 7년, 22살 먹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 하지만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는 아주 최근까지 디카시의 존재를 몰랐다. 디카시라는
단어를 제대로 들은 건 올해 학교 수업이 처음이다. 디카시는 줄임말인가, 외래어인가, 신조어인가 이것저것 말을 조합해 봤지만 짐작 가능한 건 없었다. 아무래도 그때는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 말 그대로 디카 플러스 시였다니. 그렇다면 디카로 사진을 찍고서 시를 쓰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라면 디카시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가 싶기도 했다. 그냥 시를 쓸 때도 사진에 영감을 받아서 쓰기도 하니까 그럼 그런 것도 전부 디카시로 쳐야 하는 건가? 설마 아니겠지. 아니니까 이런 책도 있는 거겠지. 이것이 오늘 다뤄볼 책이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카시 창작 인문. 저자 이상욱의 소개부터 읽어봤다. 2004년에 디카시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분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다.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왠지 이 책에서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디카시의 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하여 시대에 걸쳐 어떤 변화를 거쳤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까지도. 이 책은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에 디카시의 발음부터 디카시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 전통 시학과의 관계, 비전, 체계, 행식 등 디카시에 제대로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개념들이 저술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용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의 중심이 되는 용어와 이론의 저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그만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겠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책을 읽으면서 새롭고 믿음이 갔다. 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등 전통 문해의 역사를 가늠하다 보면은 2004년에 그 개념이 처음 제시된 디카시의 역사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짧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디카시가 하나의 장르로 우뚝 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열심히 부여하고 있다. 디카시 창작 입문 19페이지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카로 찍고 그 이미지에 대한 영감이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표현이다. 디카로 찍기 전의 자연이나 사물을 놓치고 있다. 중약, 거듭 말하거니와 시인이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찍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지 사진 이미지에서 감흥을 느껴 쓰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이러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디카시의 그 가치를 축소하여 함부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꼈다. 디카시란 이미지 언어의 시가 결합되는 것이 아닌 이미지 언어와 시가 동시에 결합을 하는 행태라고 책에서는 거듭 설명한다. 결국 이렇게 이해했다. 반쪽으로 가른 사과는 비록 반쪽짜리라 해도 사과라고 부를 수 있지만 디카시에서 영상과 이미지 따로 시 부분 따로 분리하면 그 어떤 것도 디카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건 그저 미완의 무언가일 뿐이다. 영상과 시, 그 둘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디카시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또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디카시 창작인문 24페이지 인용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디카시의 영상과 문자에서 문자는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자시가 아닌데도 자꾸만 문자시로 오해하고 그 문자시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이 어찌 싫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한다. 이런 오해가 워낙 거세다 보니 본고에서는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부연 설명을 곁들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강조한다. 디카시의 영상과 문자에서 문자는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자시가 아니고 영상 또한 그 자체로 사진예술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절실해야 한다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시를 하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오해 부분을 책 계속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반복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 서평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카시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은 기성 작가들에게도 생각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래도 기성 작가들은 디카시에 대해 완고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카시라는 개념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예술의 가치 또한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봤을 때 디카시의 등장 또한 가치 있고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본다. 또 이렇게 본문을 인용하는데 또 디카시 창작 인문 32페이지 인용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념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예술도 미술의 한 장르로 공인받는 것에 따른다면 영상과 문자 형식의 디카시가 시의 한 장르로 수용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챕터 2를 재미있게 읽었다. 개념 미술이 새로운 장르로 대두되고 인정받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디카시 장르의 존재가 마땅히 필요한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예술 표현 방식에 열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디카시 입문을 돕는 정도를 넘어 열심히 해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그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부연 설명을 곁들일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오해에서 비롯된 반발이 컸었으면. 하지만 개념미술도 디카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마땅한 장르다. 물감만 사용한 작품만이 미술인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시만이 진정한 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원주율처럼 무한한 예술의 가능성과 영감이 결국 인간의 머리와 손끝에서 실현되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감히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디카시에서 시와 영상의 결합은 시 따로 영상 따로 보았을 때 미완에 가깝고 두 영역을 같이 음미할 때 하나의 작품 역할을 할 수 있다. 류경무, 안부, 김학노, 길의 꿈, 김미량 밑줄치다라는 작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실제 디카시 작품들이 본문 사이사이에 배치되어서 텍스트만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 이해하기도 쉽고 디카시 창작 인문이라는 제목에 충실하게 정말 많은 예시를 가져다 놓았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디카시의 비전이라든가 체계 행식,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 작품들만 한 번씩 감상해 봐도 디카시 연습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동양시학과 디카시 이렇게 또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약 전통과 디카시 파트 인상 깊어 몇 장 찍어 두었다. 동양과 서양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아무리 새로 생긴 개념도 그 뿌리는 전통 매체와 이어져 있다는 게 신기했다. 디카시 창작 입문은 나처럼 디카시가 뭔데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었다. 여기서 다시금 정리해보는 디카시 창작 입문의 장점. 1. 호소력과 흡인력이 짙은 편. 저자는 우쭐하지도 지나치게 당당하지도 않지만 소신있게 디카시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그 개념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2. 스폰지처럼 흡수력이 좋은 사람부터 디카시에 반발하는 지식인까지 거부감 없이 텍스트를 소비할 수 있다. 3. 디카시에 관한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기에 적절하다. 4. 다른 예술 분야의 특정 사례들을 응용해 디카시에 관한 설명을 보탠 점이 재미있었다. 디카시 창작이 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창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이다. 창작을 시도할 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입문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마냥 쉬워 보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작품 창작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디카시 창작 입문은 그런 당부 또한 잊지 않고 적당한 긴장감을 준다. 함 읽어보시길. 디카시에 조금 더 진중한 마음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입문 교재. 이렇게 서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쓴 디카시 창작 입문 서평이었습니다. 서평을 쓴 로코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